판단 좀 부탁드려요. 먼저 큰 며느리입니다. 12살 나이 차이 나는 무능한 남편 만나 결혼해서 23년 동안 직장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 부족함 없이 키우고 명절 1년 제사 3번 군말 없이 혼자 요리하고 제사 모시고요. 양아치 남편은 뒤늦게 정신 차려 10년 전부터 돈 벌기 시작해서 현재는 열심히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부모님 살던 집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살 때 시아버님 대소변 다 받아내고 돌아가실 때도 집에서 임종 지켰습니다. 다음은 둘째 며느리입니다. 40살 늦은 나이에 시집 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건물도 있고 직장도 다니지 않습니다. 단 큰 며느리와 시동생 사이가 안 좋아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시집 오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지금은 3년 다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당시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곧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시동생과 큰며느리 사이 안 좋은 이유는 시어머님 많이 안 좋으실 때 형수가 내팽개치고 직장 나갔다는 이유에서 시동생이 모시고 갔어요. 그때부터 연락 차단하고 남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우입니다. 네,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둘 다 고생이지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을 만큼 큰며느리도 고생했고 둘째 며느리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둘째 며느리가 불만을 토로하면서 왜 자기만 어머님 모셔야 하느냐고 계속 저한테 연락합니다. 형님이 좀 모셔주든지 큰형님한테 모셔가라고 말 좀 하라고. 신우된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올케한테 할 말이 없고 둘째 올케가 큰 올케 욕을 같이 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저로서 큰 올케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한 걸 알기에 작은 올케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실 입장도 안 됩니다. 저도 직장이 있고 지금 남편이 아주 아파서 남편 간호까지 해야 하는 처지라 지금 이 현실이 지옥 같네요. 형제간의 연을 끊고 사니 중간에 있는 저한테 달달 볶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미안한 마음마저도 이제는 없어지려 합니다. 차라리 요양원 모시라고 했는데 작은 동생이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한답니다. 친정엄마는 현재 아침이면 어르신 유치원에 다니시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저녁까지 드시고 온답니다. 딱 잠만 집에서 자는데도 물론 같이 사는 처지에선 힘들겠죠. 하지만 큰 올케가 엄마를 내쫓은 것도 아니고 작은 동생이 큰 올케한테 싹수 없이 달려들고 엄마 모시고 간 거라 큰 올케한테는 말할 자신이 없어요. 작은 올케가 맨날 큰 올케 욕을 하면서 독하고 못돼 처먹었다고 하는데 저로서 토달 입장도 아니지만 작은 올케가 더 못돼 처먹은 것 같네요. 하도 답답해서 조언이나 듣고자 끼적여 봅니다. 추가. 댓글들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다 맞는 말이니까요. 하도 작은 올케가 큰 올케 보고 못돼 처먹었다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 생각에 홧김에 작은 올케가 더 심보가 고약한 것 같아서 쓴 것입니다. 사실 작은 올케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통화할 때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를 달고 사니까요. 요즘은 전화 벨만 울려도 겁이 날 정도예요. 작은 동생은 절대 요양원 못 보낸다 고집부리지 작은 올케도 동생한테는 말 안 하고 저한테만 말을 하니 답답할 뿐이죠. 제가 동생 설득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씨알도 안 먹히니 답답해서 욕이라도 실컷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겠지 싶어 글 남겼습니다. 문제는 저희 남매들 맞습니다. 알지만 현실에서 정리가 안 되니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댓글들 보다가 어젯밤에 작은 올케 전화 받고 냉정하게 작은 동생하고 얘기해라. 요양원에 모시면 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서로 욕할 일도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자기 남편은 말도 못 꺼내게 한다고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냐고 했더니 형님이 한 달 모시고 큰형님이 한 달 모시고 자기가 한 달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지금 제 입장도 꼴이 말이 아닙니다. 낮에 직장 나가고 퇴근하면 남편 뒤치다꺼리 해야 하고 남편이 위암 3기 지금 항암 중인데 얼마 전에도 항암 부작용으로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여유만 되면 친정엄마인데 모시고 싶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짜증이 좀 나서 그럼 결혼할 때 못 모신다고 하지 왜 모신다고 해서 사람을 덜덜 볶느냐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하네요.
작은 올케한테 짜증낸 게 또 마음에 걸려서 염치 없지만 아침 출근길에 큰 올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 얘기하면서 미안하다고 혹시 엄마를 좀 모셔줄 수 있냐 했더니 큰 올케가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유치원 다니시고 화장실 다니시고 하면 자기는 모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시동생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버님 대소변 받아낼 때에는 멋모르고 닥치니 아버님 상처받으실까봐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대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큰 올케는 시동생이 용서가 안 된대요. 시어머니 내버려두고 학대한 며느리 취급한 걸 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 동생이 분명 그랬을 거라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성질이 다혈질이라 자기 말이 곧 법이 나이라서. 어쨌든 동생한테도 전화해서 이렇다고 전달하면서 네 마누라 생각해서 네가 사과해라 했더니 오만 쌍욕을 해대고 끊었습니다. 이러니 작은 올케도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집 며느리들만큼 좋은 며느리들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많이들 놀랍니다. 지금 생각하면 작은 올케가 처음 결혼할 때 시어머니 못 모신다고 버텼으면 동생이 덜컥 모시고 가지도 않았을 텐데 지 둘이 일은 저질러 놓고 제 코가 석자인데 뭘 어쩌라는 건지 하도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넋두리 하는 겁니다. 아휴, 솔직히 며느리 남의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 두 올케한테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동생을 좀 더 설득하고 자식들끼리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으로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요양원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네요. 모든 의견과 충고 감사드립니다. 댓글 1. 둘째가 엄마 모시겠다고 큰소리쳐서 모시고 갔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합니다. 중간에 힘들어도 형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왜 사람을 힘들게 해요? 쓴이도 엄마 모실 형편 아니면 그냥 듣는 척만 해요. 둘째 동생이 지 고집 때문에 지 와이프도 힘들게 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네요. 그냥 신경 꺼요. 저렇게 지랄을 했으니 둘째 올케도 당분간 전화 안 하겠죠. 댓글 2. 둘째 동생은 돈이 많잖아. 둘째 올케도 그거 보고 결혼했을 것이고. 그럼 지금 문제가 둘째 동생의 때인데 그건 둘째 올케가 감당할 부분 아님? 왜 시누이를 들들 볶지? 둘이서 협의로 모셨으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님? 첫째는 이미 임무 완료했으니 건들지 말아야죠. 그리고 시누이 본인은 남편 오늘 내일에 지금 죽기 직전인데 누굴 모시나요? 애당초 둘째 동생이 떠왔는다 했으니 이제 전화 오면 둘이 해결하라고 차단하세요. 네? 계속 휘둘리지 말고. 지금 둘째 올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모르나요? 그리고 솔직히 아들들이 문제네요. 왜 여자가 수발들어야 합니까? 둘째 아들이 모신다고 데려왔으면 본인이 수발들면 되죠. 아침상 차려드리고 저녁에 주무시는 거 봐드리고 아들이 하면 되잖아요. 도대체가 남자들은 뭐 하나 하는 게 없네요. 맨 입으로만 효도하면 답니까? 진짜 짜증나네요. 큰며느리 시아버지 병수발에 대소변 다 받았다는 말에서 진짜 얼척이 없네요. 그걸 왜 며느리가 합니까? 아들 놔두고. 두 번째 사연. 제사 때문에 10년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에 만나 거의 10년을 사귀고 결혼 준비 시작하려 했는데 남친 집 제사가 4번이래요. 명절 차례 제외 4번이요. 저희 집은 제사 한 번에 명절 차례 지내던 거 이제 명절 땐 안 지내고 제사 한 번만 지내요. 80대이신 할머니께서 먼저 지내지 말자 말씀하셨고요. 제사도 할아버지 제사만 지내고 이것도 할머니 돌아가시면 없애라고 할머니께서 그러시고 엄마도 제사 안 지낼 거라 하고 저 남동생 있는데 남동생한테 물려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고 요즘 애들이 그러는 거 지내느냐 그러고 엄마도 안 지낼 거라 하셨어요. 엄마 친구들 보면 거의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안 지내야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던데 제 남자친구의 엄마는 같은 나이이신데도 남친이 제사 줄이자고 하니까 엄청 화내시면서 제사는 중요한 거라 그러고 이건 가문의 일이라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문제다. 내가 요리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며느리들 제사 싫어할 거라 하니 벌써 마누라 편 드느냐고 막 화내시고 장손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고 제사도 물려줘야 하고 엄마가 알아서 다 할 거고 요즘엔 남자도 같이 해야 하니 너도 같이 전 부치고 하라고 그랬다네요. 남친은 그 말 듣고 자기 엄마가 그래도 깨어있는 분이라 생각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가 도와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같이 하면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하기 싫다 했는데 남친 하는 말이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같이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야. 우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라 안 바뀌셔도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러냐 하더라고요. 엄마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 주도해서 제사 준비하실 거고 돌아가시면 부모님 제사만 지내도 된다더라.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는 안 지내도 된대 라고 하길래 기가 막혀서 참 아주 현대적이고 좋은 집안이니 좋은 여자 잘 만날 거야. 나는 시댁에 도리도 안 하려 하는 나쁜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결혼해서 싸우지 말자. 차라리 지금 헤어지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연락 와서는 그냥 내내 해놓고 나중에 안 지내면 된다. 참석만 하면 된다 하면서 귀찮게 하길래 답장도 안 했고요. 이 정도 집안은 흔한 건데 제가 별거 아닌 거로 헤어지는 거 아니죠? 10년 사귀는 동안 부모님 한 번도 안 보여주니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 제사도 밤에 지내니 몇 번인지 정확히 몰랐고 물으면 1년에 한두 번인가 이러니 몰랐어요. 저는 이 많은 제사를 계속 지내면서 살 생각이 없거든요. 저 잘 헤어진 거 맞겠죠? 제가 이상하다 해도 다시 만날 생각은 안 들고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과 시댁 표준이라면 그냥 혼자 살자 싶네요. 예상 댓글 때문에 미리 말하자면 돈은 반반보다 제가 조금 더 해가려 했고 우리 집이 남자친구 집안보다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요. 취직 이런 거 절대 할 생각 없어요. 그저 남녀 똑같이 며느리 사이 똑같이 대접받고 도리하고 싶을 뿐이고요. 헤어지는 건 확실한데 마음이 너무나도 착잡하네요. 그래도 10년을 만났는데 이렇게 제사라는 제도가 제 앞길을 막을 줄은 생각 못했어요. 얼른 추스리고 회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잘하셨네요. 어느 집 딸인가 똑 부러졌네요. 결혼했으면 제사 참여할 때마다 스트레스고 남편은 나도 도와주는데 왜 엄살이냐 이해 못했을 거예요. 시아버님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앉아서 대접받으며 며느리 노릇 바랬을 거고 집도 더 잘 살고 남자친구보다 더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모터로 별 볼 일 없는 집안 노예로 사나요? 아주 잘했어요. 댓글 2.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라는 부분만 봐도 잘 헤어지셨어요. 사실 내가 다 할게 참석만 해줘가 처음부터 나왔어도 미덥지 않죠. 정말 낮아서 다 할 생각이 있다고 해도 어른들 앞에서 실행에 옮기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안 제사에 돕는 입장이면 결국 쓰니가 주도적으로 일할 사람이라고 상정해 놓았던 거죠. 더 황당한 건 현재도 쓰니 전 남친은 제사 준비를 돕고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핑계는 엄마가 다 주도하시고 물려주면 도우라고 하셨었겠죠. 결혼 안 하는 게 쓰니 인생을 위해 옳은 판단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